3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수만이라고 하고 저희 조 이름은 오기스입니다. 저희 조원은 김수환, 신민경, 신원호, 호동 이렇게 4명이고 각자 맡은 기능들은 크게 저는 게시판, 예약 결제, 관리자 페이지, 그리고 마이 페이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거기스인데 거기스란 뜻이 거북이의 기적 스터디 카페인데 왜 거북이의 기적이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결국 토끼가 빠르지만 자신의 재능에 나태해서 결국 거북이한테 졌습니다. 거기서 따서 느려도 괜찮아를 모토로 저희 조 이름을 거북이의 기적으로 짓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스터디 카페와 스터디 모집을 동시에 하는 건데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이나 혹시나 스터디를 모집한 후에 장소를 예약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스터디 모집도 하고 그에 따른 스터디 룸 예약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일정이었는데 최초 2주간에는 사실 전혀 다른 주제로 진행을 하다가 한 2주 정도 작업을 한 후에 주제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아서 결국 없던 일로 하고 3주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크게 문제없이 순탄하게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혹은 더 필요할 때마다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크게 기능을 4가지로 나눴었는데 모집 게시판, 스터디를 모집하는 모집 게시판과 좌석 이동, 결제를 한 후에 예약된 좌석을 옮겨주는 역할, 그리고 예약, 결제하기 이렇게 4가지 기능을 크게 나눴고 그 이후에 각자 역할 분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눈 역할인데 저희가 GitHub를 사용하면서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겹치는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 컴플리트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메인, 마이페이지, 예약, 그리고 로그인과 게시판 기능을 나눠서 각자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능들인데 간략하게만 이렇게 6가지 밑에 나열해왔고 기본적으로 자바와 아파치 톰캣 서버를 이용했고 저희는 실제 라이브 서버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현재 올려놓은 상태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EC2, RDS DB 그리고 S3 스토리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도 ERD인데 총 18개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여기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모집 관련된 ERD입니다. 유저를 바탕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시작 일과 끝나는 일을 기준으로 잡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예약 관련된 건데 마찬가지로 시작 일과 끝 일을 기준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테이블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도 도메인입니다. www.successmiracle.ga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되고 여기 프로젝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능하시면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메인 화면입니다. 거북이의 기적 스터디 카페 사진을 간략하게 나열해왔고 밑으로 천천히 내려보시면은 모집 게시판과 예약하러 가기 2가지 버튼이 있는데 모집 게시판으로 가면 이제 스터디를 모집하는 모집 게시판이 나오고 예약하러 가기를 하면은 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약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천천히 내려보시면 저희는 가상으로 3개의 지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점별 위치를 간략하게 가장 가까운 역에서 걸리는 시간까지 보통 걸음으로 6분, 빠른 걸음으로 4분, 뛰어가면 2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 밑에는 여기는 스터디 모집하는 글들인데 랜덤으로 3가지 모집 중인 글을 띄우는데 돌아가기를 눌러보시면은 바로 현재 모집 중인 게시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간략한 스터디 소개와 SNS 링크인데 이 SNS 링크는 실제로 저희가 구현은 링크를 걸진 않았고 추후에 생긴다면 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 안내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저희
카페의 운영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혼자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집 게시판, 스터디 모집을 할 수 있고 모집 게시판에서 스터디 1을 모집하고 모집 정원을 꽉 채운 후에 모집 마감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모집 마감을 진행하면은 스터디룸 10% 할인 쿠폰 5장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터디룸 예약을 마치고 이용까지 마친 후에는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데 후기를 작성한 후에는 1000원 쿠폰을 한 장 지급해줍니다. 그 밑에 기타 편의시설이나 개인실 가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거기에 기자 스터디 카페 이용 안내인데 기본적으로 예약하기와 모집 게시판은 로그인한 회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집 게시판의 경우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집 신청이나 혹은 예약 진행을 회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 이후에 진행할 수 있고 자유 게시판이나 기타 게시판들을 열람 정도는 누구나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가격표가 간략하게 나와 있고 여기 잠깐만 위로 올려보시면 정기 이용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1인실 개인석의 경우 독서실 같이 정기권 1개월권 혹은 2주권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물함을 제공해주는데 1개월 선택 시에는 사물함을 무료로 2주를 선택할 경우에는 사물함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고 사물함 선택 시에는 5,000원의 부가금이 붙습니다. 그 밑에는 간략한 시설 사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게시판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모집 게시판들이고요. 현재 로그인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모집 글의 신청 댓글 기능은 로그인 후에 이용 가능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세 가지 API, 로그인 API를 구현했는데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메인에 올려놓은 상태여서 네이버에 검수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검수 요청까지는 받지 않아서 일단 제 아이디로만 가능하고 다른 아이디는 현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API로 로그인한 후에는 다시 저희가 식별할 수 있도록 새롭게 회원가입을 받고 이거는 도로명 주소 API를 사용해서 더 쉽게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다시 구글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아까 회원가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에 일단 들어가 보시면 아까 없었던 글쓰기 버튼이 나타나 있고 로그인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글을 한번 써보면은 저희가 사용한 텍스트 에디터는 썸머노트라는 에디터인데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 글은 링크만으로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올리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업로드를 하면은 바로 서버에 저장되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까지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작성을 눌러보시면은 그대로 작성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집 게시판에 한번 모집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아무 글이나 들어가서 현재 모집 중인 글 아무 글이나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스터디 모집에 신청이 되고 현재 인원이 올라가서 모집 정원이 꽉 찬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는데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쪽지를 보내면은 현재 글 작성자 테스트에게 쪽지가 가고 댓글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댓글을 대댓글까지 구현을 해서 댓글에 댓글 누구에게 댓글을 달았는지 앞에 아이디가 뜨고 그 뒤에 내용이 뜨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글 작성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진행하고 로그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비밀번호 찾기도 저희가 구현을 한 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찾기의 경우 이름과 이메일만 있으면은 바로 아이디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 찾기의 경우 그 경우에는 보안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이메일을 입력받고 이메일로 임시 이메일번호 단수를 생성해서 가게끔 구현해놨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면은 찾기를 누르면은 이제 이메일이 전송이 되고 이메일이 전송됐으면은 이메일로 고르기 기자 스터디 카페 임시 비밀번호가 도착합니다. 그럼 해당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하면은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알람이 뜨는데 받은 쪽지 그리고 현재 내가 올린 모집글에 대한 알람이 뜹니다. 쪽지 같은 경우 누르면은 바로 본 쪽지를 확인할 수 있고 네, 모집글의 경우 무분별한 모집글을 막기 위해서 모집 중인 모집글은 계정당 한 개만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성한 모집글에 신청 인원이 4명 가득 찼으니까 밑에 보시면은 모집 마감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모집 마감을 한번 눌러보면은 모집 마감을 하면 되돌릴 수 없고 모집 마감을 진행하시겠냐는 메시지가 뜨고요. 진행을 하면은 모집 마감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그 이후에 마이 페이지에서 쿠폰함에 들어가 보면 스터디 룸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터디 룸 쿠폰 네, 쿠폰을 보면은 인터넷이 살짝 느려서 그런 것 같네요. 일단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예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지점이나 선택을 해서 일단 시작 날짜를 고르고 개인석인지 랩실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예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기권 예약을 선택하면은 위에 날짜가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좌석을 선택하면은 좌석은 최대 2명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현재 예약된 좌석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한 명으로 예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면은 결제 페이지가 뜨는데 일반 결제를 선택하면 저희도 전조 예상과 마찬가지로 아이포트에서 제공하는 결제 IPI를 사용했는데 일단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테스트 결제로 구현된 상태라 일단 결제 금액은 100원으로 고정해놨습니다. 결제의 경우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고 해당 결제한 날 저녁에 일괄적으로 취소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아이포트에서 제공해주는 결제 시스템인데 테스트 모드가 아닌 실제 결제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테스트 모드라서 오후에 저녁이 되면은 취소가 되고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은 바로 진행이 되고 예약이 완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랩실 예약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실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날짜를 고르고 랩실을 선택하시면은 랩실은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고 최대 24시간 이내에 시간 안에서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해놨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예약을 하시면은 아인실 선택을 해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여기 사용 가능한 쿠폰이 뜨는데 아마 아까 모집을 마감했기 때문에 스터디 모집 쿠폰 5장이 발급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쿠폰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표시되고 현재는 100원으로 고정해놓은 상태지만 나중에 실제 스터디 카페가 있다면 최종 결제 금액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랩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말고도 일반 신용카드 결제도 다 진행이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하셔도 100원 빠져나가고 그날 저녁에 취소되는 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결제가 완료되면은 랩실도 마찬가지로 예약이 완료됐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좌석 예약 내역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비동기 처리 패치 API라는 API를 사용해서
있는지 아까까지는 진행이 무리 없이 잘 됐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럼 일단 회원 정보 수정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Jcrop API를 사용해서 원하는 영역만큼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잘라가지고 바로 프로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누르면은 선택한 부분이 프로필 이미지로 등록이 되고, 회원 정보 수정도 회원 비밀번호를 입력받은 뒤에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시 비밀번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력하는 과정이 살짝 번거로워서 이 과정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예약한 좌석을 옮기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자에게 좌석을 옮겨달라는 문의를 하기 전에 전화 문의, 이메일 문의, 쪽지 문의 세 가지 방법으로 문의를 할 수 있는데, 전화 문의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시로 적어놓은 전화번호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생성한 메일로 오게끔 구현을 해놨고, 쪽지 보내기가 가장 시간이 덜 걸리는 쪽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에게 쪽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에게 쪽지가 보내졌고,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일반 게시판에 보시면 위에 상단에 공지 두 가지가 현재 떠 있는데, 공지사항 게시판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공지 내리기 버튼이 활성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지 내리기 버튼을 누르면은 게시판 목록에서 이제 현재 공지사항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싶으면은 다시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공지 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공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일단 회원 관리, 회원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뜨고 회원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비넷을 보면은 현재 예약되어 있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예약되어 있는 캐비넷을 볼 수 있고, 아까 개인실에 예약할 때 받은 사물함이 여기 있고, 지점도 A, B, C 세 개의 지점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약 테이블을 봐도 현재 지점별 예약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상황이 나오고, 월별 예약 하나는 해당 월에 어떤 요일에 가장 많이 예약을 진행했는지 요일별로 나타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받은 쪽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좌석 이동 요청을 하는 쪽지가 도착했고, 좌석을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좌석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겹치는 좌석은 당연히 이동이 안 되게끔 막아놨고, 현재 무리 없이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니시스에서 제공해주는 영수증인데, 영수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니시스에서 제공해주는 링크로 들어가서 결제한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입력하면은 결제한 사람의 이름과 다른 결제, 다른 링크, 구매자명의 신민경, 구매자 이름이 신민경 하고 결제한 금액을 클릭하게 됩니다. 지금 이니시스에 문제가 있는지
대한 금액만 입력하면은 결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이트 시연을 마치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면은 기영 씨. AWS 올렸다고 하셨는데 혹시 참고한 사이트나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여쭤봐도 돼요? AWS 같은 경우는 일단 리눅스 기반으로 리눅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되는데 AWS의 EC2 서비스를 이용해서 EC2 서비스를 이용해서 리눅스 기반의 서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파치와 톰캣을 설치해서 이제 구현을 하면은 리눅스 서버가 완성되는 거고, 그 뒤에 RDS라는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RDS 데이터베이스 종류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많고 뭐 오라클이나 MySQL 혹은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DB라든지 여러 가지 DB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던 오라클을 선택해서 기존에 쓰던 오라클 DB 그대로 복사해서 아마존 DB로 옮겨서 사용을 했고, S3 스토리지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저장할 서버에 저장할 스토리지,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일반 하드를 아마존 서버에 있는 하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같은 경우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루트 53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